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는 7월부터 제주도와 국가경찰 산하에 있는 두 개의 자치경찰을 동시에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는데요.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국가경찰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국가경찰 안에서도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산하 자치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개정할 경우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와 경찰청의 고위 간부들은 도의회에 출석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무분별한 자치 사무 확대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력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의 의결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에 대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둔 것이 일반적입니다. 17개 시도가 거의 대부분이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렇게 복잡하게 자치경찰단까지 있는 이원화 제도로 되어 있는 데서 이게 더 협의가 더욱더 긴밀히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진 과정을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진실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입법 예고하기 이전에 한 3차례 정도 실무진에서 이렇게 의견이 와갔고요. 그리고 입법 예고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6차례 정도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협의를 하려고 여러 차례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얘기는 거의 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가 우리 의견은 이렇다라고 공문을 보내고 나니까 전부 불수용으로 공문이 회답이 됐습니다. 도의원들은 양측이 합의안을 만들어 보라며 억지로 악수까지 시켰지만 좀처럼 물러서지 않자 둘 다 문제라며 비판했습니다. 자기 세력을 좀 키우기 위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데만 이제 몰두를 하고 있다. 연불에는 뜻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냐.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양측은 조례안의 문구를 바꿔 다시 협상하기로 했고 도의회는 오늘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뿌리 깊은 불신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도 마찰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과정에 제주도와 사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한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세부 지침이 마련되기도 전에 도민 의견 조사가 실시되는 등 제주도와 사업자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청구 내용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청구자에게 감사 여부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제주에는 유채꽃과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봄꽃 축제를 대부분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예고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현장에는 사설 방역업체까지 투입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들판이 온통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이곳에선 유채꽃 축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미리 행사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적당한 바람과 너무 좋은 햇살과 이 아름다운 꽃과 이 삼박자가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진짜 기분 너무 좋고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요. 걱정거리는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상춘객이 늘자 입구에는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명부를 기록하는 검역소가 들어섰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울타리를 둘러쳤고 큼직한 출입금지 팻말도 설치했습니다. 체온 확인도 없이 마구 드나드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건데 주요 지점마다 사설 방역 요원까지 배치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걱정된다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서귀포시가 사설업체와 계약해 방역 요원을 투입한 겁니다. 어머니 마스크 착용 부탁드릴게요. 지난해 아예 축제를 취소하고 유채꽃 꽃밭을 통째로 갈아엎었던 마을에선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방역 감시단까지 꾸렸습니다. 관광객들이 아무리 오다 보면 뭐 식당들도 많고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갑절 가까이 늘어난 3만여 명. 제주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관광객 5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벚꽃이 최고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업체에 직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휴업 중에 직원을 불러내 일을 시키거나 가짜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수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 한 전세버스 업체.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돼 단체 관광객이 끊기자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해 2,500만 원을 타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을 어기고 일감이 들어오면 휴직 중인 직원들을 불러 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돌아가면서 다 쉬다가 작년에 원래부터 복귀한 거라 가지고 작년에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또 다른 업체는 기사 10명을 직원인 것처럼 속여 넉 달 가까이 2,800만 원 가량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적발된 업체는 16곳. 호텔과 전세버스 업체, 여행사 등 대부분 관광 관련 업체들로 전체 환수 대상 금액은 6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7개 업체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8곳에는 환수와 지급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나머지 한 곳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정수급의 환수는 물론이고 2배에서 5배까지 저희들이 제재 부과금을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각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제한을 2019년 8건에 3,500만 원 수준이던 제주지역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액은 지난해 6,200건에 65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23일까지 부당수급 자진신고 기간에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제재 부과금은 면제해주기로 하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근 양배추와 무 등 제주산 월동 채소 값이 폭락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미리 생산량을 예측하겠다며 재배 신고제를 도입하고 드론까지 동원해 재배 면적 조사에 나섰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양배추 밭을 통째로 갈아엎습니다. 잘려나간 양배추는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최근 8kg들이 양배추 한 망의 도매시장 경락가는 3,000원. 지난해에 절반 아래로 폭락하자 농민들이 출하를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고 있는 겁니다. 가락동이든 지방이든 어디 보내본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도 건지지 못할 뿐더러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양배추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27헥타르 늘어난 1,700여 헥타르. 생산량은 9만 1,000톤으로 16% 늘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양배추 밭입니다. 이 상품을 망에 담아뒀지만 출하를 포기하고 산지 폐기하거나 아예 수확조차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월동무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생산량이 작년보다 2만여 톤 늘어난 36만 톤을 넘으면서 도매시장 경락가는 20kg 기준 50% 가까이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난 건 재배 면적이 6,000헥타르로 작년보다 100헥타르나 넘게 급증했기 때문. 지난해 3차례 연이은 태풍이 지나간 뒤 대체 파종 작물을 찾지 못한 농가들이 월동무 재배에 몰린 겁니다. 폐작이 돼버리면 다른 월동 채소, 당근이나 브로콜리는 파종을 못하고
월동무밖에 파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월동무 파종 면적은 점점 불어나는 걸로. 제주도가 월동채소 가격 폭락에 대비하겠다며 2012년 도입한 재배 신고제는 양배추와 월동무 모두 참여율이 각각 60%와 70%대로 떨어진 실정. 드론까지 동원해 재배 면적 조사에 나섰지만 이미 파종을 끝낸 뒤 이뤄진 조사에 적절한 출하량 조절 대책은 마련되지 못한 겁니다. 농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유인책 이게 한번 설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수기로 작성하고 이래버리면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필지당의 면적을 정확하게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잉 생산의 가격 하락, 산지 폐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제주산 월동채소. 단순한 재배 면적 조사에 머물지 않고 혁신적인 유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강진에 이어 전남에서 두 번째로 여수시가 공공배달앱을 출시했습니다. 주문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지금까지 출시된 공공배달앱 상당수가 반짝 흥행에 그치고 있어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넉 달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출시한 여수시의 공공배달앱입니다. 주문 수수료가 1.9%로 최대 10%가 넘는 민간 배달앱에 비해 크게 낮고 지역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 만족할 만한 요인을 갖췄지만 기대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등록된 업체 수가 민간 배달앱보다 크게 적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인지도와 마케팅, 사후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민간 앱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출시된 공공배달앱 상당수가 초반 반짝 흥행에 그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특수 속에서도 이용객이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주문 건수 이런 거는 아직까지 미비한 것 같아요. 민간 배달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수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수를 늘리고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해 할인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데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배달앱 출시를 검토했다 백지화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경쟁력에서 다 많이 떨어지죠. 점유율이 1%대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공공앱을 해야 되는지. 공공배달앱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했던 군산시의 경우 가맹점을 일반 생필품 판매 업체까지 확대하며 기존 배달앱의 틀을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별화를 통해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 공공배달앱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이 끊기면 자체적으로 굴러가기가 힘들 거예요. 강진과 여수에 이어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공공배달앱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연일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있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1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고요. 날이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따뜻하겠지만 모레까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오늘 어제와 하늘 표정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위성 모습 보시면 바다에서 불어들어오는 따뜻한 남서풍이 구름대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현재 기온 제주시는 9도, 서귀포시와 성산은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제주시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산과 고산도 18도, 서귀포시는 1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초속 13m의 바람이 불겠는데요. 물결이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 해역에서 운항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구름 낀 가운데 바람도 불지 않아서 항공편 운항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추가 신고에 나선 희생자 75명과 유족 12,000여 명 가운데 사실조사가 끝난 희생자 3명과 유족 124명을 심사해 4.3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는 지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6차례 진행돼 9만 4천여 명이 공식 인정됐습니다. 기름값이 1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제주 지역 1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02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72원 비싸고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리터당 1,600원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2월 11일 이후 1년 1개월여 만인데 미국의 경기 부양 움직임과 중동 정세 영향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제주 노선을 잇따라 감축하는 반면 저비용 항공사들이 항공기 운항을 늘리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는 28일부터 제주와 김포 노선의 20편을 비롯해 제주 기점 노선의 항공기 운항 횟수를 주당 260편에서 330편으로 확대합니다. 티웨이 항공은 제주에서 대구와 청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 횟수를 주당 21편 증편합니다.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난은전 5만 원권에 제주의 대표 인물인 김만덕 초상이 담깁니다. 제주도는 지역화폐 자문회의를 열고 탐난은전 5만 원권의 김만덕 초상을, 만 원권에는 관덕정과 도라르방 사진을, 5천 원권에는 성산일출봉 사진을 담기로 했습니다. 4.3 한정판 카드 이미지로는 동백꽃과 4.3 글자를 함께 새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탐난은전 가맹점은 지금까지 3만 2천여 곳으로 목표 대비 70%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원회를 열어 권력구조와 관련된 사항들이 도민 여론 수렴과 의원들 사이 논의조차 없이 언론에 공개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의원의 정무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 겸직을 허용하고 교육의원은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피선거권을 완화하되 교육 관련 안건만 표결하고 행정시장과 정무부지사, 부교육감을 임명할 때 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